안녕하세요. 광주 미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디어 자연살해세포 마지막 편으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치료 자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선생님들도 많기 때문에 통상 치료를 한다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다 정도로 정의할 테니까 치료를 받는 건 주치의 선생님과 최종 상의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먼저 정맥내 면역골로 불린 수액치료입니다. 정맥내 면역글로불린은 혈장에서 추출한 면역 항체 단백질인 IgG이고요. 정맥주사로 맞게 됩니다. IVIG의 주된 원래 용도는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면역학적인 원인에 의한 난임증이나 습관성 유산, 반복 착상 실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오프라벨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PNK 검사상 12% 이상이고 3번 이상의 유산을 경험한 분들에 한해 3주에 한 번씩 14주까지 이 수액 치료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경미하고 지속성이 짧습니다. 잠깐 예를 들어보면 두통이나 발열, 오한, 피로, 메스꺼움, 혈압 변화 등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급성 신장 기능 상실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혈액 응고 위험 등은 극히 드물지만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사 맞는 동안은 잘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IVIG가 반복된 유산이나 반복된 체외 수정 시술 실패 이력이 있는 여성의 임신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일부 연구는 반복된 체외 수정 실패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유산율 감소와 임상 임신율 향상을 보고했고요. 다른 연구들은 이렇다 할 이점이 없다라고 말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권위 있는 생식 분야 잡지인 퍼틸리티 앤 스터릴리티에 실려서 소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논문은 이제 36명의 습관성 유산 여성이 IVIG를 임신 시도 2주 내에 맞기 시작했는데 그중 24명이 임신에 성공했고 그중 20명이 26주경까지 IVIG를 한 달 간격으로 맞아서 19명, 즉 95%가 만사까지 임신을 유지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제제는 인트라리피드나 오마포원 리피드와 같은 수액제입니다. 이 제제는 콩과 달걀 지방, 글리세린,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맥으로 투여하는 영양 보충제로 개발돼서 보통 경구 영양 보충이 어려운 상태의 영양실조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주성분은 오메가3와 오메가6 계열의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리피드 제제가 어떻게 면역 중화를 일으키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표는요, 2007년부터 12년에 거쳐 여러 저자의 인트라리피드의 효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리피드 주사 맞았더니 NK세포의 세포 독성이 감소했다 또는 면역글로불린 주사와 적어도 같은 정도의 효과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전을 설명드릴게요. 리피드 제제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 내용물 중 오메가6 지방산이 대사되면서 프로스타글란딘 E2라는 게 생깁니다. 이 물질이 NK세포의 세포 독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외 염증 매개물질의 발현을 억제합니다. 우리가 이 영양제를 처음 만들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인 것이죠. 아시겠지만 비아그라가 심장병 약으로 개발된 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리피드 제제의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피로, 메스꺼움 및 구토, 땀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위험은 매우 희박하지만 맞다가 너무 답답한 느낌이 오면 바로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저도 병원에서 주사 주면 100명에 1명 정도 이런 증상을 호소해서 즉시 수액제 바늘을 뺀 경우가 있습니다. 경구용 프레드니솔론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예를 들면 알레르기 반응, 천식, 관절염 등 면역 질환이나 여러 염증성 질환에 효과가 있어서 널리 쓰이는 그런 약제입니다. 이 약물은 그동안 여러 차례 습관성 유산과 시험관하기 시술이 반복 착상 실패에 대한 잠재적인 치료법으로 제한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최근 논문을 보면 2018년 미코 등은 50명의 습관성 여성에게 이 약, 즉 프레드니솔론을 투여해서 45명이 정상 분만을 했고 5명만 다시 유산이 돼서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는 그 저자들이 보고한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스테로이드 투여 전과 투여 후에 NK세포 수치가 확연히 감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프레드니솔론은 NK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 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연구 하나에서는 프레드니솔론이 임신 20주까지 성공적으로 임신 유지하고 있는 여성의 혈액검사상 PNK세포의 세포 항원이며 세포 독성의 원인이 되는 CD16 수준이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그간 헷갈렸던 것과 결론을 말씀드리면 말초에 있는 자연살해 세포와 자궁 내 자연살해 세포의 기능이 다르다. 자궁 내 자연살해 세포는 오히려 임신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 말초 자연살해 세포가 혈류를 통해 자궁강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루틴으로 자연살해 세포 검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습관성 유산, 면역학적 유산, 체외 수정 시술에도 거듭된 반복 착상 실패의 경우는 해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PNK 검사상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난임이나 유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임신은 다른 수많은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을 동반하므로 엄격하게 센터마다 매뉴얼을 정해놓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치료를 한다면 PNK 컷오프 즉 경계값을 12%로 보고 그보다 높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글로불린, 리피드 수액, 경구용 스테로이드 사용을 고려하고 12%보다 낮으면 주치의 경험과 치료 원칙에 따라서 위에서 말한 약제를 사용하시면 되겠다입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가장 이견이 많은 자연살해 세포에 대해서 무려 4편에 걸쳐 알아보았습니다. 전혀 치료가 필요 없다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여러 모임 등에서 제가 들어본 결과는 위 결론에서 말한 정도로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다는 원장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에 의해 호전되는 플라시보 효과도 있겠고요. 스트레스가 자연살해 세포 수치를 높인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 과정이 심리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절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